자, 합성함수죠. 자, 합성함수는 수학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 자체 이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응용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각별히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그죠? 함수 fx는 일반적인 x와 y, 일반적인 x와 함수값 y = fx, 이 y 대응 관계를 표시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함수 g가 추가되어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함수 y 꼴 fx 이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 하자. 자, 이렇게 x와 y 함수값과의 관계가 f 주어져 있는데 여기 g라는 함수가 더 추가되어 있어. gx 이렇게. gx가 예를 들어 x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관계를 잘 봅시다. 대응 관계를. 이때 g 함수 있죠, 그죠? g 함수의 정의역이 이거야. f 함수의 정의역은 x가 되어서 이렇게 대응했는데, g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 있는 fx가 g에 대응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g 함수의 정의역이 f 함수의 적입니다. 자, g 함수의 정의역이 f 함수의 적이라는 내용을 잘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y 꼴 g fx 하니까 함수 값의 모습이 나왔죠. 그죠? 자, g 함수의 정의역. 그런데 풀어 쓰면은 g 도트 fx 이렇게 씁니다. 자, 같은 표현이죠. 이게 f와 g 두 함수의 합성한 결과, 합성함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fx 있죠, fx. 자, fx가 정의이라 했죠, 그죠? 자, 합성함수의 정의이라 했지. 이 정의역 자리입니다. 정의역 자리고 이 정의역을 g에, 이 정의역이죠, 그죠? g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여기 일반 함수죠. 일반 함수는 x에 대한 대응 관계로 표현되고 있잖아. 그렇죠? x에 대한 대응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y 꼴 g 도트 f x 이렇게 하면 합성함수로 했죠. 이게 정의이 되고, 그러면은 이 fx를 정의로 해서 g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표현되었죠. 자, 이게 2x 플러스 3의 제곱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렇죠? 자, 이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여기에서 볼 게 뭡니까? 자, 이 다시 한번 적으면은 g fx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2x 플러스 3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잖아. 자, 이 말은 일반 함수는 x와 y의 대응관계인데, 그렇죠? 대응관계인데 일반 함수는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x와 y 대응관계 x가 들어가는데 합성함수는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식이 들어가죠. 그죠? 2x,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이런 것처럼 식이 들어간다고. 이 식이 들어가면은 이 함수는 합성함수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 그죠? gx하고 2x 플러스 3이라는 어떤 함수와 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그림으로. 여기 줄 꺼져 있죠. 그죠? F함수예요. F함수. F함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X와 fx 관계. 그렇죠? 자, y 꼴 fx 이렇게 어떤 그림이 주어졌다 하자. 자, 어떤 그림이 주어졌어. 이때 정의이고 치역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gfx에서 합성함수 됐어. 자, 합성함수 됐는데 이때 합성함수 관계는 이렇게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봅시다.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자,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fx죠, 그죠? 자, x에서 결정된 y값, 지역들이 집합이죠, 그죠? 지역들이 주어져 있어. 이 지역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의역으로 한단 말이야. 정의역으로 했을 때, 그렇죠? 정의역으로 했을 때 또 함수가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언제는 y 꼴 gfx라는 합성함수를 좌표상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과정을 얘기했고 좌표상에 올리니까 정의역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x가 돼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y가 돼야 되죠. 그죠? x와 y 관계, 이게 y죠. 함수값. 그죠? x와 함수값과의 관계로 대응시켜야 되죠. 그렇죠? 좌표상에. 자, 그러면은 이때 x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죠. 그죠?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잖아. 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최종적 합성함수의 관계죠.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죠. 여기 x. 그렇죠? 이 x가 여기 있는 x 이거죠. 그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 x와 x를 대입해서 합성함수의 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 최종적인 합성함수 그림이죠. 자, 이 과정은 중간 과정이고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자, 이런 결론이 맺어진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이 지금 이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때 여기 있는 이 x에 이 x 요 있죠. 그죠? 이 x가 정의이 된다는 거. 이 x가 여기 있는 이 x잖아. 그렇죠? 맞죠? 이 x를 대입해서 결과가 나온 게 함수값이니까 이 x에 대한 함수값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정의이고 전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y가 된다는 거. 자,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죠.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꼴이죠. 그죠?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꼴이 되어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이때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대응관계에 나와 있죠. 그죠? 합성함수를 그릴 때 대응관계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fx가 f의 치역이죠. 그죠? 치역이 정의이 되어서 합성함수가 성립된다 했죠. 그죠? 자,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때 이 fx를 x로 라지 x로 치환을 해. 그러면 g 라지 x 되죠. 그죠? 자, 이때 g fx는 합성함수 꼴인데 라지 x에 대한 함수꼴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함수꼴로 변형된 거죠. 그죠? 자, 일반 함수꼴로 변형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 이 과정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습니까? 지역이 정의역이 된다죠. 그죠? 정의역이 되었을 때 이 정의역 fx에 대한 함수값으로 구성된 게 이 관계가 합성함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프를 했죠. 그죠? 그렇죠? 여기에 x 대신에 fx를 대입하면은 x 대신에 fx가 대입되면은 똑같은 그래프 모양에서 fx의 값에 대한 합성함수 값이 결정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x가 정의로 되는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합성함수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 fx 대신에 라지 x로 치환을 한다면은, 그렇죠? 치환을 한다면은 f 라지 x라는 함수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다시 x에 대한 일반 함수로 또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치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 형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먼저 이렇게 봅시다. fx는 2-fx인데 fx는 2라는 좀 더 간단한 식을 가지고 이해를 먼저 하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먼저 합성함수가 2가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먼저 이때 fx는 간단하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때는. 그리고 2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액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합성함수를 그리지 않고 이 중간 과정을 가지고 바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자, 우선 그림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꾸 복습하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fx가 0, 1, 3으로 증가할 때 0, 1, 3으로 증가할 때 함수 값은 3, 0, 1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되었죠. 자, 이때 0, 1, 3으로 갈 때 x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죠. 그죠? 자, x의 변화는 여기 이 부분을 집중해 봅시다. 여기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감소함수죠. 그죠? 여기는 정감수지. 자, 감소함수와 정감수 스타일. 자, 이럴 때 fx의 값이 증가하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어떻습니까? 줄어들죠. 그죠? 0일 때 1이었고 3일 때는 0이 되잖아. 줄어들죠. 그죠? 근데 이때는 정감수죠. 정감수일 때는 함수 값이 커짐과 동시에 x값도 커지죠. 그죠? 자, 이 관계를 보고 연결시킵시다. 자, 그러면 013, 013으로 되었을 때 x값은 1에서 줄어들죠. 0으로. 근데 1일 때는 어떻습니까? 3등분 되었으니까 3등분이니까 이게 3분의 2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그렇죠? 0, 3분의 2, 1 이렇게 1, 3분의 2, 0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렇죠? 자, 이런 관계. 그런데 x의 변화가 0에서 1까지 있었어. 그런데 1에서 3까지가 아예 여지가 남아있죠. 그죠? 자, 2까지 완성시켜야 되죠. 자, 1에서 3까지 갈 때는 정감수니까 fx가 증가하죠. 같이. 그죠? 자, 1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1에서 3까지 갈 때는 이 그래프에 적용되는 거니까 1일 때는 x값이 1일 때는 어때? x값이 1일 때는 fx 값은 0이죠. 그죠? 자, fx 값이 1일 때 x값이 3이 되죠. 그죠? 1일 때 3이 된다. 이런 관계. 자, 그래서 x값도 완성되었고 함수 값도 완성이 되었죠. 3, 0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면 되죠. 그죠? 옮겨서 이런 그래프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수함수 y 꼴 2를 쭉 끄면은 교점이 두 개 생기죠. 그죠? 자, 교점이 두 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 그래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런 방정식 관계의 문제에서는 직접 그리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중간 과정이 있죠. 이 중간 과정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합성함수를 직접 그리지 않고 방정식 꼴로 나타냈죠. 그죠? 방정식 꼴로 나왔을 때는 여기 합성함수의 대응관계 있죠. 대응관계. 대응관계에서 이 부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의 개념은 함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이 부분이죠. 중간 과정. 그렇죠. 자, fx가 정의로 됐을 때 그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fx를 라지 x로 취향을 한다 이 말이야. 취향을 함으로 해서 fx 이꼴 2라는 서로 다른 식의 개수라는 새로운 식이 탄생하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가 어떻습니까? 일반 함수 형식으로 표현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직접 그리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 일반 함수도 똑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죠? 자, 취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x 그래프가 확정되었으니까 2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끌 수 있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하죠. 알파 왔죠. 그죠? 그럼 f 알파는 2라는 의미인데 이때 알파는 뭡니까? 라지 x죠. 그죠? 자, 알파는 라지 x단 말이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스몰 x죠. 그죠? 라지 x는 뭡니까? fx지. fx를 이렇게 취한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fx 이꼴 알파야. 그럼 어떻습니까? fx는 여기 x하고 fx하고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으니까 역시 알파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알파는 여기 보면은 0과 1 사이에 있죠.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0과 1 사이에 쭉 끄니까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fx가 정의가 됐을 때 fx라는 합성함수의 그래프하고 자, fx를 이렇게 취한했을 때 x에 대한 f 라지 x에 대한 그래프하고
스몰 x에 대한 fx의 함수하고 그래프 다 같죠, 그죠? 그래프 다 같단 말이야. 자, 이 말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f라는 함수 구조에서 여기 별이 있죠, 그죠? 별이 f라는 함수 구조에서 별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f 함수라는 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별이 들어가면은 값이 똑같겠죠, 그죠? 똑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함수 모양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본 문제로 들어오면은 fx는 2-fx 돼 있죠, 그죠? 자, 이때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대응 관계, 이 개념 관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이 그래프 관계고 fx와 합수함수의 관계 그래프라고 했죠, 그죠? 지원한 그래프와 같고, 자, 그래서 fx 이꼴 x로 지원을 하면은 fx는 2-x 이렇게 된다고. 그럼 y 이꼴 fx와 y 이꼴 -x 플러스 2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fx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x 플러스 2는 이때 있어. 그러면은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란다면은 여기 생기죠. 이때 알파 베타가 상수함수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지. 그래서 0에서 1, 1에서 2라는 거 이 잡아내야 되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잡아놓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fx가 어떻습니까? fx가 이때 알파라는 거는 라지 x 값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fx가 알파다 놓을 수 있죠, 그죠? 저 fx는 알파, fx는 베타. 이때 우리가 구하자는 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y 꼴 fx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면 알파는 0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베타는 1과 2 사이니까 이렇게 주어졌다. 그렇죠? 자, 베타는 하나가 생기고 알파는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세 개다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관계. 그렇죠? 자, 여기서 fx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합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난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합수함수를 다 그리질 않고 이렇게 개념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어. 두 이차함수의 합성함수가 이꼴 0이라는 얘기는 이 합성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2차 함수 되니까 숙달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겠죠, 그죠? 물론 그릴 수 있는데 이때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는 중간 과정의 개념을 이용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fx를 정의역으로 했을 때 gfx가 되죠, 그죠? 근데 fx를 x로 취한하면 xgx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즉 합성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이야. 그죠? 알파 베타라 이 말인데 이때 알파라는 거는 x의 값이죠. 라지 x 값. 그러니까 fx의 값이잖아. 똑같이 원리가. 자, fx 알파 되었으니까 이때 알파는 상수함수 관계가 나오니까 범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알파가 어떻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알파고 이 부분이 베타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베타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자, fx의 관계에서 그렇죠? fx와 알파, fx와 베타 관계에서 fx 베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했으니까 교점이 없죠. 그래서 두 개가 된다고.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그리지 않고. 그렇죠? 실의 개수 구할 때는 이런 과정을, 이 중간 과정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